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해외 영업 관련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영어 잘하는 분들이 나는 이제 해외 세일즈를 하고 싶어. 해외 영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어, 해외 쪽으로 이제 출장도 가고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에는 해외 영업 직무 총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정리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전반적인 해외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이 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있고요. 아마 네이버에서 해외 영업 직무라고 치면 제 레포의 블로그가 나올 것입니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은 뭐를 하는 거냐면 어떤 제품을 이제 국내 회사가 만들면 그거를 이제 국내에만 팔 수도 있지만 국내 시장이 포화돼 있고 뭔가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국은 5천만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한 2,500만 정도로 잡으면 그 시장도 또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큰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미국은 3억, 인도네시아도 거의 3억, 중국은 12억, 인도도 거의 13억. 자, 이렇게 큰 시장들이 있는데 왜 한국에만 파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에 팔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이었고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을 포함해서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중소, 중견기업들도 다 수출 주도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팔아서 돈을 벌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 영업 혹은 뭐 해외 뭐 사업 개발 혹은 해외 마케터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회사에서 해외 쪽에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내수 시장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광이라든지 콘텐츠 산업 맞죠? 이제 제조업은 많이 요새 다시 붐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제조업이 사양 산업이고 지금 실제로 뭐 조선업이나 철강업이나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인력 감축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업 혹은 기술 어떤 신기술 혹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신기술에 투자하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산업계의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지난 10년은 중국 제조업의 화랑기였고 이제는 중국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중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GE라고 있죠. GE는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자기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제조기기 판매에서 에너지 관리 솔루션 서비스로 이제 수익 모델을 이동하고요. 그리고 TV 제조기업들은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를 주요 매출 원으로 이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파는 거는 이제는 돈이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제품을 팔고 콘텐츠를 파는 거예요. 그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월 구독이라든지 어떤 상품의 어떤 서비스 결제 그런 것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모든 산업의 서비스 수익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하고 두바이 같은 경우 있죠. 아시아의 허브, 중동과 유럽의 허브로서 굉장한 고속 성장을 이뤄냈어요. 여기는 뭐 제조하는 데 아니거든요. 두바이에서 제조하고 뭐 싱가포르에서 또 제조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는 서비스만 하는데도 이렇게 성장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 공항은 세계 3위로 도약했고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세계 7위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개 무역이라든지 서비스 집약적인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해외에다 팔 때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제품이 좋고 뭐 가격이 괜찮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한다고 쳐요. 해외 소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어떤 연락망이 있어야 돼요. 연락망을 우리는 딜러 혹은 디스트리뷰터라고
라고 대리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리점을 잘 구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 나라에 매장을 차리고 부동산을 사고 계약을 하고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10억, 20억 쉽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출하지 않고 어떤 연락망 혹은 어떤 파트너를 구하는 게 기본적인 수출 기업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게 비용도 덜 들고 리스크도 덜하기 때문이죠.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이 그 나라에서도 먹힐 것 같으면 혹은 먹히고 있다고 치면 수많은 기업들에서 연락이 와요. 나도 팔게 해줘. 나도 팔고 싶어. 응? 마진을 적더라도 내가 취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기업들은 초반에 진출할 때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제품이 유명하고 그 제품이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아이템이니까. 삼성이나 이제 애플 같은 큰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왜냐?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대기업 빼고 그 밑에 기업들이 수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리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찾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나가서 이제 부스를 차리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오면 Hell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런 것도 해주고 our company 이제 우리 회사는 this service 이 서비스는 this product 하면서 이제 자꾸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개해서 이제 파트너를 찾는 거죠. 파트너가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okay, alright.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도 하고 계약 이후에 이제 몇 대 살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를 찾으면 딜러 혹은 에이전시 혹은 뭐 디스트리뷰터라고 하죠. 그 파트너를 예를 들어 찾았다. 그러면 그 파트너랑 이제 해영업 하는 사람들이 교신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하든 전화를 하든 메신저를 하든 뭐 스카이프를 하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제 그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너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어떤 세일즈에 대한 전망도 만들고 그 다음 출장 갈 때 그 사람만을 위해서 또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 나라를만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갔던 이제 출장국은 인도였어요. 제가 이제 인도 아시아 쪽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시회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뭄바이에 있는 전시회 가서 이제 부스 차리고 부스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은 커스텀 엔드 유저예요. 엔드 유저라고 하는데 최종 소비자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최종 소비자랑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최종 소비자한테 서비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리점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리점이 서비스도 주고 뭔가 뭐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가 일단은 대리점이 통하니까 그 대리점이 그 최종 소비자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대리점을 먼저 찾고 그 대리점을 찾기 위해서 전시회 나가고 그러면 전시회 나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겠죠. 뭐 물품 준비, 부스 이런 세팅하는데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또 어떤 상품 선물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준비하겠죠. 자, 그래서 전시회 나가서 대리점 찾아서 대리점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시회도 가고 저기 두바이 전시회도 가고 저기 미국 전시회도 가고 저기 뭐 중국 전시회도 가고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비용이죠.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했을 때 이제 우리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면 그 파트너가 주는 추후에 그 가치들 뭐 1억이든 10억이든 매출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시회 만약에 우리가 다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전시회 사실 나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린 파트너가 있으니까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이유는 또 이제 전시회 핑계로 또 대리점들이 와서 또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전시회에 나오지 않는 업체는 뭔가 저 업체는 뭐야 이제 돈이 없어서 안 나오나 예를 들어 이렇게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시회는 끊임없이 이제 해외 영업 하는 그런 기업들은 혹은 담당자들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직장에 가시면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전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이제 회사에서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 나가면 기본 뭐
500만 원, 1000만 원 쓰니까 돈을 아끼자 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전시회들 있잖아요. 뭐 독일에서 한다, 미국에서 한다, 혹은 두바이나 싱가포르에서 한다. 이 네 나라가 혹시 이렇게 좀 주요 전시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간다 하면 사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가서 이제 홍보하고 파트너 찾고 파트너 계약도 하고 어떤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물품을 팔 때 대리점만 있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의료기기, medical equipment라고 하죠. 의료 장비들을 팔았는데 의료 장비를 팔려면 그 나라에 또 등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청처럼 그 나라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CE라는 인증이 필요해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유럽의 인증기관에 통해서 인증을 받고요. 돈 들죠. 그 다음에 감사 오죠. 그런 거 다 하고요. 오케이, 인증을 받고 나서 이제 대리점을 찾아서 그 대리점이 또 우리 제품을 그 나라에 이제 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CE만 있으면 금방 등록을 하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또 까다로운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는 등록이 어찌됐든 CE도 달라. 그리고 미국의 FDA도 달라. 그리고 각종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하는 서류들, 이 인증 서류들을 미국의 FDA, 그 다음에 유럽의 CE,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어떤 ISO라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는 기본이에요. 또 다른 요청 서류들이 있으면 그걸 따기 위해서 또 수많은 어떤 시간과 또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 준비를 하려면 이런 인증 서류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 서류를 받은 다음에 파트너를 찾고 혹은 받는 도중에 파트너를 찾아서 또 파트너가 요구하는 또 추가 서류들 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오케이, 다 됐다 하면 이제 계약이 되고 그 친구들 이제 열심히 팔아주면 저희도 이제 마진을 가지기 때문에 돈이 되고 그 친구도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의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외 영업에 어울리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면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면 좋고 저도 영어를 그때는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한 6년 전이었으니까 처음 취업할 때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잘했죠. 또래보다는 잘했고요. 근데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요새는 사실 해외 영업으로 부서에 가면 다 이제 미국 살다 온 저기 스테파니도 있고 미국 살다 온 조나탄도 있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영어를 더 그 사람보다 플루언트하게 하기는 초반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노력을 차후에 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영업에 잘 맞는 사람이면 좋거든요. 해영업에 잘 맞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배우는 걸 좋아하셔서 끊임없이 뭔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나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것 빼고도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해영업에선 필요합니다. 왜냐? 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타겟하는 나라가 130개국 정도 있어요. 그럼 130개국을 저기 회사 들어가면은 회의 영업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요 나라라든지 아니면 연락이 오는 나라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됐든 매출이 나와서 계속 회영업을 영업사원들을 뽑으면은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은 한 10명 이하로 아주 큰 기업이라도 한 10명 이하 그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인력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이제 나라별로 혹은 대륙별로 공략을 하려면 일을 많이 만들 줄 아는 이 나라에도 한번 뚫어봅시다. 좀 해볼 수 있게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진취적인 그리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열정 있는 이런 사람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울린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플러스로 이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해영업을 했을 때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영어의 스킬이 화려한 것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조금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탈락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이렇게 해외파 출신들이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려면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취미나 뭐 이런 가십거리가 아닌 뭔가 내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 조금 더 세밀한 분야, 전문 분야,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깊이 있는 수준까지 공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운영했던 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스터디는 뭐 저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저도 제 생각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 그다음 학생 때, 특히 대학생 때 더 이런 토론 수업이라든지 혹은 같은 부서 아니고 이제 부서가 아닌 학과죠. 다른 학과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환 학생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워킹 홀리데이처럼 해외에 나가서 잠깐 일하는 거, 알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도전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셔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는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플러스 혹은 뭐 다른 문화권, 다른 어떤 연령대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걸 할 줄 알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업단에서 생각할 수 있죠. 해외 영업 하면서 제가 보람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을 제가 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 가지게 된 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이제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그 대학교 이제 캠퍼스에 있는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제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중 공략해서 공강 때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스피킹 연습을 했고 그게 이제 무료면서도 실전에 이제 또 교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해줍니다. 잘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보람 있었던 점은 어찌됐든 제가 영어를 꾸준히 해서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었지만 출장을 또 가기 때문에 그 출장이 힘들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 출장을 가면서 이제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독일, 뭐 미국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주 액티브한 그 비즈니스맨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충분히 즐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찾은 거고 앞으로도 아마 해외 파트 일은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뭐 해외 영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봤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거나 한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받아놨다가 나중에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watching. Don't forget to subscribe my channel, Rap English.